총선 이후에 어떤 정책이 나오고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총선 뒤에 이제 어떤 정책이 제일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이제 취등록세가 어떻게 되는가가 사실은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리고 그 외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제 다시 급락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급락이 올 만한 여지는 저는 이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그러니까 없다고요? 급락이 오려면 급등이 와서 급락이 다시 한번 오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급등을 한다면 너무 갑자기 올라갔기 때문에 주식에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는 용어처럼 네. 기술적으로 너무 급등했으니까 조정받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일반적인 시장적인 관점에서는 더 조정이 올 만한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는 쪽이에요. 급등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등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급락도 오기 어렵다, 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라는 쪽이고, 네. 근데 급등이 어렵다고 아직 단정 짓기에는 제가 아까 총선 이후에 이제는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가가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네. 총선 때 만약에 진짜 극단적으로 취등록세를 다 풀어주는 정책이 나와버리면 네. 전국을, 그러면 급등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정책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극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될 수 있는지가 아직 좀 남겨져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번에 파월도 이제 금리 인하는 확실적이다, 올해 안에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겹치면은 진짜 급등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그 급등 때문에 그 급락이 올 수는 있다고도 봐요. 근데 그게 안 일어난다면 지금 더 크게 과대낙폭할 만한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떨어진다고 예측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집값만 올라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계속해서 이거는 주장했던 부분인데, 경기랑 집값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을 만드는 근원적인 힘은 유동성도 아니고 공급량이에요. 경기가 좋다 안 좋다는 사실 유동성이랑 연관이 많은 부분인데, 시장을 근원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은 공급량이고, 그리고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특히나 지금 건설사들도 망해가는 와중이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부족해질 거라는 거는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이고, 네. 그럼 거기서 근원적인 힘은 생기고 있는 거고, 거기다 그 근원적인 힘으로 시작된 시장의 사이클을 얼마나 강력하게 돌리는가가 유동성이 만드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유동성이 없다고 해도 근원적인 힘은 생기고 있다는 거고, 그럼 그 근원적인 힘이 시장을 세게 못 돌릴 뿐이지 돌릴 수는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소리는 하락이 오기는 어렵다는 얘기랑 같다고 보셔도 돼요. 4월 이후에 틀어 막아놨던 PF가 터질 거다. 그다음 이제 건설 경기가 굉장히 더 안 좋아지면서 시장이 훨씬 더 심리가 위축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사실 PF가 터지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공급이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네. 그럼 이게 왜 악재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아까 공급이 시장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근원적인 힘을 나게 만드는 게 공급 부족인 건데, PF 부실이 가시화된다는 거는 공급 부족이 더 심각해진다는 소리예요. 그런 잔상이 좀 남아있는 건가요? IMF 이런 걸 생각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건설업 경기와 부동산 투자를 해도 괜찮은가는 사실 별개의 얘기거든요. 네. 근데 건설업들은 힘들어지겠죠, 당연히 그게 터지면. 네. 근데 건설업 경기와 상관없이 투자자들의 포지션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는 입장이지 만드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네. PF가 터진다는 건 만들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지 사기가 어려워진다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건설 경기랑 투자자의 투자 시기를 할 때 혼동한다는 거죠.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면 부동산 시장도 안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혼동을 하는데, 그거는 별개 얘기입니다. 건설 시장 경기가 안 좋은 거지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거래량이 어차피 살아나지 못할 것이고, 네. 이게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체감이 되지 않을 정도로 서서히 빠질 거라. 예. 중장기적으로 25년, 26년 예. 이 정도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거지, 지금 하락장인 거가 이어지고 있는 거다 분명히.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요. 아주 서서히 빠지고 있다. 제가 이제 예전에 후랭이 TV에서 나왔을 때 얘기한 게,
부동산의 가격은 매매 가격만 있는 게 아니다. 왜냐면 보통 저희가 부동산 가격을 얘기할 때 그 가격이란 게 매매가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공급이 부족할 때 분명히 매매가가 안 올랐던 시기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공급이 근원적인 힘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가 말하는 근원적인 힘이 생겨나는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 매매가 안 오르는 시기도 많았어. 심지어 13년, 12년도, 13년도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뭐가 올랐냐면 전세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부동산에서 중요한 건 매매가뿐만이 아니라 전세가도 가격인 거예요. 부동산에서 아까 그분들이 얘기하신 건 천천히 매매가는 빠지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오히려 전세가는 그보다 더 강력하게 오르고 있을걸요. 그럼 매매가는 서서히 빠지고 있는데 전세가는 강력하게 밀어 올려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나중에 매매가와 전세가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폭발적으로 매매가가 확 하고 튀어 올라가겠죠. 서울은 갭이 큽니다. 그 갭이 근데 그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 좁아진다는 거잖아요. 점점. 그러면 그 1, 2년 뒤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냐고요. 이제 좀 따져보겠죠. 이게 전세냐. 그죠. 전세가랑 매매가가 붙기 시작하면 결국엔 그 뭉쳤던 10만큼 더 크게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급락의 원인은 급등일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네. 근데 그것과 비슷한 케이스로 지금 올라야 되는데 공급이 부족해서 매매가가 올라야 되는데 매매가가 심리 때문에 내려가고 있다? 대신에 전세가만 오르고 있었다? 그럼 그동안 오르게 못 올랐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크게 올라갑니다. 아니면 더 길게 상승하거나. 그래서 이거를 뭐 하락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매매가만 보면 지금 아직도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면 전세가는 무조건 오르거든요. 그러면 전세가가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이게 올라가면 힘이 누적되고 있는 건데 신호 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아주 미스김이 우렁차네요 소리가. 결국 그만큼 나중에 급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 장이냐라고 봤을 때 오히려 그분들 말씀대로라면 더 투자를 이제는 준비해야 될 시기예요. 왜? 매매가는 내려오면서 전세가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금이 더 줄어드는 시기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투자해야지. 오히려 더 투자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지 지금은. 그래서 뭐 그분들 말씀이 맞을 수는 있지만 그게 투자를 하지 그래서 지금 하지 말아야 되는 시점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결국엔 지금 뭐 매매가로 바로 전이가 안 되더라도 지금 시장이 힘을 축적하고 있는 시기는 맞다. 이제 바닥은 찍은 시기라고 본다. 바닥 이후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지방이냐 수도권이냐 이제 이거 엄청 의견 많이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7 정도는 수도권이다. 예. 지금은 수도권만 봐라. 지방 다 안 나온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일부 분들은 아니다 수급 깨지는 지방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거의 한 70% 80%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네. 거의 수도권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걸 나누는 게 저는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게 첫 번째긴 하고요. 가성비로 좀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욕심인 거지. 그것까지 다 맞출 수 없다고 봐요 저는. 여기서 먹고 저기서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거 자체가 저는 욕심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욕심 부리다가 다들 물렸던 건데 네. 사실 지금은 지방이냐 수도권이냐가 아니라 그냥 사냐 안 사냐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 사냐 안 사냐면 그냥 사라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원하는 대답은 아닐 테니까 네. 그러면 얘기를 드리면 정책이 나와봐야지 안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어디부터 먼저 띄울지는 정책적인 문제인데 근데 정책의 방향성으로 봤을 때 지방이 더 먼저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책이 지금 시점에서 나온다는 건 시장을 막 확 살린다기보다는 지방에 많이 분양했던 건설사들이 PF가 터질 거다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PF 터질 걸. 그러면 결국 그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는 방책을 내놓는 게 현실적일 거죠. 지금 뭐 어디는 미분양이고 어디는 뭐 집값이 오르고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지금 미분양인 데들은 대부분 지방이에요. 수도권은 미분양한 게 다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그런 거고 지방 같은 경우는 진짜 분위기가 안 좋아서 미분양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좀 가격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지방을 결국 살려야 되고 그럼 지방을 살리기 위해 가장 좋은 카드가 뭐냐라고 해서 저는 취등록세 그 중과 폐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에 한해서 수도권 제외하고 그럼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취등록세 중과만 풀리면 달려가고 싶은 것도 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까?
저도 있는데 취등록세 중과가 안 풀렸기 때문에 못 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런 데들로 제가 봤을 때 돈이 좀 쏠릴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지방부터 먼저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지방부터 먼저 시작이 되면 수도권의 상승은 조금 미뤄질 겁니다. 수도권의 상승이 미뤄진다는 건 여전히 전세가는 채워지고 있을 거란 소리예요. 근데 매매가 상승이 늦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왜 늦어지냐면 어차피 대한민국에 있는 유동성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유동성의 양이 지방으로 몰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들어가야 될 배분이 지방으로 퍼진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수도권의 상승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지방이 먼저 오른다고 하면. 그래서 이거는 정책이 나와봐야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최근에 나왔던 그 취등록세 얘기도 그 며칠 전이었나 얘기도 보면은 지방에 미분양된 분양권을 8호제곱미터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를 분양받으면 그거는 주택수로도 안 치고 취등록세 1.1로 해주겠다. 취등록세에 한해서. 대신에 이거는 현재 만약에 내가 4주택이다. 그러면 지금 어떤 집을 사든 그 12% 내야 되잖아요. 네. 그 경우에 12% 내는 거고, 내가 만약에 2주택이에요. 근데 지금 사는 집은 집으로 안 치는 거잖아. 네. 그럼 그 경우에는 이제 지방의 미분양, 준공후 미분양 주택 사서 그 취득하면 1.1%만 낼 수 있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것도 딱 뭐예요? 수도권 빼고 지방만 취등록세 약간 빼줄게 라는 얘기잖아요. 사실 봤을 때 네. 핵심은. 그러면 결국에 정부의 정책 방향이 너무 지금 아직 약하게 나오긴 했지만, 거의 시장에 영향이 많이 없을 만큼 나오긴 했지만, 지금 여기서 중요한 방향은 지금 지방에 있는 건설사들, 왜 준공후 미분양이 제일 심각한 미분양인데 이거 어떻게든 해소시켜서 살려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정부의 방향성은 보이죠. 네. 그럼 이걸 봤을 때 이게 좀 더 강력해지면 지방부터 취등록세를 풀어준다든가 이런 방식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는 지방이 좀 더 먼저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고요. 근데 사실 시장의 구조만 봤을 때는 수도권이 먼저 오를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정책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정책이 지방을 띄워주는 정책이 나오면 지방이 먼저 오를 거고, 그러면서 유동성이 지방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수도권이 좀 느려질 거고, 시장 상황만 봤을 때는 수도권이 사실 좀 더 오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라, 그래서 정책적으로 뭐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그냥 이대로 냅둔다면 그러면 수도권이 먼저 갈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대로 냅둘 수도 있겠다. 그냥 어느 한쪽으로.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냅둘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 거죠. 정부의 방향성이 아까 잡혔다고 방금 나왔던 정책을 기반으로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이 먼저 오를 가능성이 그래도 좀 더 높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사실 아까 예측도 의미 없고 예측할 수 없다고 한 게 정책을 제가 만드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정책 방향에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투자금에 맞는 돈 들어가는 거지. 예를 들면 지방이 3억 드는데 서울에도 3억 드는 데가 있어. 그럼 서울 사야죠. 지방이 먼저 오른다고 해도. 네. 근데 서울이 3억 드는데 지방은 1억이면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있어. 그 서울에 뭐 2군 입지고, 물론 2군에 3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없겠지만 서울에 2군 입지가 3억 들고 지방에 1급지가 1억 들어요. 그러면 지방 가야죠. 그러니까 투자금과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지방 투자냐 아니면 서울 투자냐를 따져야지, 뭐 지금 어디가 먼저 오를 거기 때문에 어디를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따지는 건 사실 저는 투자자로서는 크게 의미 있는 판단은 아니라고. 지방 1.1% vs 서울 13.2%. 전 지방 1.1%가 당연히 우세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 서울은 집값이 더 비싸기 때문에 그 13.2%가 더 세거든요.